자, 이번 주 이슈 타파 시작합니다. EOPI 뉴스 김잠출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네. 김 기자 보고 이제 이거부터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 같고 지금 시끄럽잖아요. 맞습니다. 김 기자 청와대 출입 기자 해봤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이렇게 지금 이 초반에 예. 아직 뭐 이취임식도 안 했는데 너무 힘겨루기 뭐 자존심 싸움인가요? 이런 건 좀 보기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새로운 일들 제1호 뭐 공약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언론만 신났지 실제로 국정에 대해서 이게 무슨 보탬이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문 대통령도 사실 뭐 청와대 안 쓴다 일제 때부터 뭐 안 좋은 것으로 시작했다 많은 이유를 대면서 뭐 위원회 만들고 전문가 뭐 그룹 토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저도 같이 있었는데 2년 세월 그냥 보내버리고 결론은 뭡니까? 복잡하고 어렵더라. 그냥 관두겠다. 임기 절반 지났는데 뭐 괜히 옮겨서 뭐하냐 이래버렸잖아요. 예. 우리가 그 핑계, 변명, 뭐 이유 되는 거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는 5만 가지가 5만 가지. 있습니다. 예, 네, 예, 5만 가지 핑계를 댑니다. 5만 가지 변명을 합니다. 사람도 좋은 면을 보게 되면은 다 좋잖아요. 예. 나쁜 면만 보면 한없이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청와대에서 나온 대통령들에게 말로 마지막이 되게 다 안 좋다 보니까 이 집무실 이전이 늘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늘 등장하는 것이 뭐 풍수, 터가 뭐 좋니 나쁘니 예. 용균 교수까지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진짜 풍수가 안 좋은 땅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가난했잖아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10대 대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예. 경제 군사 뭐 6대 대국이라고 하고 문화 콘텐츠도 뭐 BTS 뭐 늘 세계 1위 하잖아요. 그 터가 안 좋았으면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2년 정도 제가 그 곳곳을 한번 청와대를 돌아다녀 봤는데 본관 지금 말썽 많은 본관 또 여민관 이거 뭐 비서들 근무하는 데는 굉장히 뭐 좁고 정말 안 좋은 건물이더라고요. 그리고 영빈관 또 녹지원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최고의 정원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집무실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집무실도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예. 대통령 임시처럼 그래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옮기는 게 맞겠다. 물론 이제 북악산 바로 아래 그 또 경복궁 바로 뒤편에 예. 위치한 그 환경은 참 좋고 정원이라든가 풍경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어디 내놔도 뒤질 손색이 없는 아주 만족스럽긴 합니다만은 실제 이 집무실이 이전되고 또 청와대 지금 바로 오픈하겠다 그러니까 예. 하면 아마 여론은 순식간에 저는 바뀔 걸로 봐집니다. 지금 뭐 반대냐 찬성 이런 걸 떠나서 예. 세계 최고의 공원 청와대 공원을 우리가 마음껏 드나든다. 경복궁 일주하고 난 뒤에 네. 바로 도로 뭐 10m, 20m 폭 도로 건너면 청와대니까 거기 들어가서 하루 정도 보내고 그 이튿날은 북악산 그 등산하고 이제까지 김신조 일당 때문에 거의 뭐 50년 넘게 봉쇄돼 있던 북악산 마음껏 등산하고 그다음에 윤동주 도서관을 그 길 건너서 자문 바로 옆에 보면 인왕산이 또 죽이거든요. 예. 이 코스는 개방이 되면 저는 윤석열 완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인증샷 한번 찍어가지고 보내면 정말 가보고 싶을 정도로 명소가 될 거다. 예. 그래서 용산으로 가는 게 뭐 지금 왈가왈부하고 너무 우리가 올인할 필요가 있나.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도 신구가 서로 예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결국 양비론인데. 둘 다 좀 배려를 하고 예의는 지켜야죠. 예, 예. 김 기자 이제 출입해보니까 지금 청와대가 풍광은 참 좋더라. 정말 그래도 용산으로 가면 국민들이 더 좋아할 거다. 네. 그런 얘기죠. 나왔습니다. 결론은 그렇죠. 네, 우리나라 그 최고급의 건축하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네. 용산에 가서 뷰를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더랍니다. 예, 그렇게 좋대네요. 한강도 물이 보이니까. 네. 자, 근데 국민들이 대통령이 광화문에 있느냐, 용산에 있느냐, 청와대에 있느냐, 뭐 그거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하러 가는 거 몰라도 청와대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예. 호기심은 좀 있죠. 그렇습니까? 네. 예.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드롭이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건데 국민 통합 좀 식상한 단어고 진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감입니다. 이게 뭐 네. 국민 이런 말을 뭐 정치인들은 너무 흔하게 쓰니까 이 단어의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
통합 이 두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예. 백드롭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단어는 좀 진부하게 와닿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의 시대적 사명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저는 예. 뭐 그렇게도 보고요. 네. 지금 또 아직 대선 후유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이전 두고도 갈라져 있고요. 예. 너편 갈등의 증오, 악담, 확증 편향적인 사고 마구 퍼나르고 예. 진영끼리 또 뭉치고 대통령 당선인을 야자할 정도로 예. 국회의원들도 수준 낮은 국회의원 발언들이 많습니다. 이걸 조정해야 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정치나 이념으로 다 가름할 수는 없잖아요. 천지사방에 널리고 널린 게 정치꾼들이고 정치 관심사들인데 자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러면 왜 무엇이 누구 말 맞다는 일개 검사 검찰총장 하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을까요? 예. 이미 뭐 결과는 끝났고 윤석열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뭔가? 예. 그걸 생각해 보면은 지난 5년 동안의 잘못된 리더십, 그것 때문에 망가진 게 뭔가를 좀 찾아야 되고 예.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이것을 국민이 명령해서 정권 교체를 하지 않았나 예. 이런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네, 결단력 있고 속도감 있게 좀 처리하는 이런 윤석열 스타일 아니면 뭐 그런 결기나 태도 예. 이런 것은 뭐 현재까지 굳이 나무랄 필요는 없다. 예. 기대를 해도 좋겠다. 예. 이렇게 봅니다. 다 맞는 말이고요. 참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국민 통합 꼭 필요하고요. 표차도 얼마 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맞습니다.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근데 걱정된단 말이에요. 이제 당선인도 그걸 경계해야 되죠. 예. 국민통합하고 이런데 물론 이제 본인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뭐 여의도 문법 예. 또 우리나라 그 정치 체질, 이래 질서에 좀 빚진 것은 없다는 것은 또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벤저스가 굉장히 재밌게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윤석열 당선인도 뭐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솔직히 이제 신구 권력 다툼이다. 언론이 좀 신난데 언론도 너무 그런 쪽으로 모을 게 아니고요. 협조 안 하면 통일동 사무실을 뭐 한두 달 근무하겠다. 이런 강수가 또 나오더라고요. 예. 너무 그렇게 감정 대립할 필요도 없고 네.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단은 소신껏 한번 직무를 다해보는 거죠. 그리고 성적표는 5년 뒤에 받으면 됩니다. 그대로 윤석열다운 정치를 한번 뭐 펼친다든지 아니면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 상을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국민들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 다 정치의 고단수들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힘싸움 하는 것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죠. 예, 삽바싸움 하는 거다. 다 이렇게 정치 계산이 있는 계산이 거죠. 다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울산지방선거로 한번 돌려보죠. 네. 국민의힘에서 7명의 시장 후보가 나왔고 민주당은 고요한 상태란 말이죠. 시선이 국민의힘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수요일 뉴스핌이라는 통신사에서 뭐 벌써 울산시장 관련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나왔어요? 놀라운 것은 어떻게요? 서범수 의원이 네. 2위로 치고 올라왔다. 가만히 있어.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법에 얘기해도 되나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 공개된 홈페이지에. 것이고 인용은 뭐 네. 충분히 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또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그거 보면 되거든요. 네네네. 박명우 전 시장이 물론 1위긴 한데 서범수 의원의 상승세 만만치 않고요. 김두겸 전 남구청장도 뭐 성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벌써 이렇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지역 언론사들도 예. 여론조사 기관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 곧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예. 이 결과가 나오면은 지금 판세에 아주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영향을 줄 겁니다. 네. 사람들 되게 그 조금 영향을 받거든요. 네. 안 믿는다 뭐 이걸 떠나서 여론조사 이렇구나 여론의 동향 지금 시민들의 반응이 이렇구나를 참고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영향력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이달 말 아니면 4월 초에 지역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도 있겠지만은 여의도 연구소도 이제 계속 컷오프 돌려보겠죠. 시키기 위해서 네. 조사를 할 겁니다. 이것이 나오면은 글쎄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또 지켜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시장 후보 출마선은 뭐 사무소 계속 뭐 러시를 이루니까 네. 중앙에서 돌발 변수가 나왔죠. 돌발 변수요? 네. 아, 저거 현역 의원 출마하면 10% 감점. 그렇죠. 이게 10% 감점. 어제도 난리 났던데. 무게가 네. 가볍지 않습니다. 예. 그대로 적용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예. 공관위가 또 뭐 어떻게 수행할지 모르겠는데요. 이채익 서범수 의원 일단 현역 의원으로서 행진에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네, 네. 사전에 멈출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을 해볼 수 있는데, 당공천관리위원회도 이제 뭐 거의 구성이 다 됐고, 예. 공천작업소부터 불을 붙일 게 뻔합니다. 문제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고요한 상태의 울산민주당. 예. 좀 너무 조용하지 않을까. 물론 뭐 내부적으로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거기에다가 또 송철호 시장 재선 도전 뭐 선언 공식화돼 있지만은 예. 이 재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권 바뀌고 어떤 속도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 기류를 좀 파악했으면 합니다. 예, 예. 이제 여야 모두 온통 용산에 집중되다 보니까 민주당의 의원 제명 약속도 흐지부지 된 상태고 기초위의 중대선거구제 이런 개혁안도 유야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 중에 누구누구를 제명하는 거 빨리 하겠다, 뭐 하겠다, 뭐 약속하는 거 지금 또 허지부지 돼 있죠. 네, 180석 가지고 뭐 하느냐, 이런, 지지층 안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이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운만 띄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울산에서는 이걸 지지하다 빨리 좀 촉구하는 게 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6.1 지방선거에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예, 예. 일당 독점하고 있는 울산의 구군 의회에 좀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4년 전 한번 돌아보면은 의원 정당 소속을 보면 거의 다 민주당이었잖아요. 예. 2인 선거구 중심에 사실상 무늬만 중선거구제 지금 했다는 거죠. 이걸 깨겠다고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었어요. 울산에 사실 민주당 왜 동참 안 하고 앞장서지 않는지도 좀 궁금하고 예. 실제로 3, 4인을 뽑는 선거구가 많아지면은 울산 야당이나 소수 정당도 의회에 진출해지고요. 그러면은 지방의회 색깔이 좀 바뀌지 않을까.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이 단일색 딱 있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은 레인보우 같은 무지개 색깔, 모자이크 같은 여러 색깔이 좀 섞여서 조화를 이루면서 예. 작은 놈, 큰 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예. 같이 좀 섞이면 이게 조화 아닌가? 이게 협치가 아닐까? 정치는 왜 이렇게 섞이지 못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2명 이상, 4명 이하로 돼 있죠? 네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늬만 중대선거구로 선언이 돼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선거구별로 기초의원을 뽑는데 3명 또는 4명으로 딱 바꾸자는 거죠. 예. 이걸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 180석까지 민주당이 아직 처리를 안 하니까 6월 전에 처리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올 지방선거부터 3명 또는 4명 기초의원을 뽑게 됩니다. 예. 울산에 기초의원 선거구가 한 19곳 있는데 2인 선거구가 14곳입니다. 사실상. 예. 전체 절반이 넘죠. 3인 선거구도 그러네요. 물론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 세 선거구가 있고요. 또 그 포함해서 5곳인데 울산 시의원, 광역의원은 선거구가 19곳인데 전부 한 사람만 뽑잖아요. 이 소선거구 제도도 어떻게 변할지 좀 이 지방자치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울산시장 선거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는데, 네. 지금 시장 예비후보 7명에다가 또 구청장과 군수까지 불붙어 있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7명. 예. 원내와 원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이채익 서범수 현역 의원이 있고요. 예. 김두겸, 박명우, 박대동, 정가변, 헌욱 이렇게 원외가 있는데 예. 전부 예비후보 등록 마치고 사실상 선거운동 전쟁에 돌입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근데 출마 이유를 이렇게 보면은 박명우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유서밋 같은 거 경제를 빨리 시급하게 예. 경제 통합 회의를 하겠다. 그리고 1회 마지막 구원 등판이다. 이렇게 좀 눈길을 끌고요. 그 다음에 이채익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동해남부 슈퍼시티를 하겠다. 네. 울산의 호국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겠다. 또 이거는 이색적인 것도 있고 서범수 의원은 공업탑을 없애겠다. 없애? 그런 또 아이디어가 있던데 헌욱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메가시티를 중단해라, 철회하라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하고 같이 합을 맞춘 적이 있잖아요. 부시장으로. 예. 근데 시장 후보로서는 그렇게 지금 공약처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구청장 군수도 지금 국민의힘 중심으로 굉장히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북부에는 진보 단일 후보처럼 보입니다. 김진영, 예. 박찬동, 강석구가 도전 중이고요. 중구에는 동구에는 김종훈, 강대길, 홍유진
천기옥 등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구에는 서동욱, 이미영, 그리고 중구는 고호건, 김영길, 문병원, 울주군에 이제 한동영, 예. 서석광, 윤시철, 이순걸 이 도전자들이 이렇게 네. 많습니다. 네. 이제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낙동강 벨트 고수냐, 국민의힘의 탈환이냐, 뭐 관전 포인트는 그거죠. 맞습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보수 성향이 참 강하다고 했던 울산에서 지금 4년 전에 민주당으로 거의 다 바뀌었죠. 네. 시장, 구청장, 군수, 지방의원 전부 이렇게 정치 지형이 확 바뀌었는데 이번 선거에 다시 또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고 말씀하신 대로 예. 낙동강 벨트 이걸 마지막을 민주당이 지킬 수 있을까? 그게 관전 포인트인데 윤석열 당선자가 북구에서는 졌어요. 불과 몇 표 차이는 안 납니다만은 그리고 북구를 제외한 전 지역구에서 울산 같은 경우는 승리를 했고요. 예. 민주당은 그러면 40%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섣부른 예측은 굉장히 건물이다. 네. 현재 상황은 이제 그래도 국민의힘의 관심이나 힘이 좀 실리고 있다. 예. 열기도 국민의힘 쪽은 조금 높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 벨트 같은 경우는 부산 경남은 이미 예. 투옥 중에 감옥에 갔죠. 마지막 울산 시장이 민주당 낙동강 벨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내일 점치기 참 어렵습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울산이 그래도 다른 것보다 선전했지 않냐. 경남 PK에서 좀 나았지 않냐 이러지만은 네. 국민의힘 지지율도 굉장히 올랐거든요. 네. 그 자신감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강할 것 같은데. 그렇겠어요. 네, 근데 이제 5월 10일 이후에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양산 통도사협의 지산리로 만약에 내려오면은 예. 울산 또 가깝고 또 코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중심으로 예. 어떤 자장력이 발휘할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요. 네, 네. 여러 가지 관심사들은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 직후에 이 지방선거를 이제까지 쭉 보면은 예. 대통령을 좀 지지하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위해서라도 여당을 많이 찍어줬던 것인데 이 네. 문법이 이번에도 통할지 아니면은 기존과는 다른 선택이 나올 수 있을지 예. 참 관측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이번 선거 그만큼 예. 관심이 좀 많고 관전한 이 재미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하고 확 다른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네.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네, 4년 전 수도 재판이 있고. 될 수도 있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5월 12일이 후보자 등록일이니까 4월 20일 아니면 4월 말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가 다 결정이 될 텐데 그동안 이제 사활을 건 전쟁이 펼쳐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국민의힘은 뭐 현역이면 10% 감점이 이게 정말 결정적 변수가 될는지 예. 봐야 되는데 원외 인사들은 표정 관리를 좀 하고 있겠죠. 예. 뭐 이게 뭐 확정되기를 다음 주부터 이제 후보 공모에 들어가면은 자칫하면은 이런 것과 연계를 하다 보면은 중도 사퇴 아니면 누구 밀어주기 합종 연행 이런 결과가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예. 뭐 국민의힘 최소한 2, 3명 정도로 컷오프로 압축을 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 네. 당내 여론조사 50%로 5대5가 되니까 누가 유리할까, 어떻게 될까, 이제 예.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본선 경쟁력, 당선 가능성에 아마 방점을 다 찍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한 검증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뭐 일각에서는 정무적 판단도 나올 수 있다. 예.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지만은 현재 김기현 원내대표 네. 그리고 박성민 신임 대표 비서실장의 의중이랄까요? 아니면 컨트롤 그 두 분의 당내 역할 아니면 비중 예. 공관이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 네.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 김 기자가 이제 박성민 의원 얘기했는데 네. 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사우나에 가니까 박성민 의원 얘기를 시민들이 많이 하더란 말이에요. 아, 지금 막 기대로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당대표 비서실장 놀랠 노자입니다. 울산 출신 초선님이 연속으로 당대표 비서실장 발탁된 점. 네. 근데 뭐 이미 지금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중에 전국을 훑으면서 본인 표현대로 죽도록 일을 했다는 거죠. 죽도록 했대요. 네, 본인이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무조건 이 박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 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PK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뭐 인연 같은 거는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당선인의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가장 잘할 수 있고 이것을 당에 직접 전달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의 윤석열 당선인과 이제 당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분의 아마 그런 의중을 받아서 수락했다. 본인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가교 역할을 하겠다. 예. 아니면 자칫 적과의 동침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당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복잡한데 이 박성민 의원이 여기 역할을 잘해서 그런 부작용 내지는 파열음이 안 나도록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점점 더 울산의 정치 리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키드를 끌는다고 하나요? 국민의힘 울산 국민의힘의 아마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점쳐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는 현재 7명의 여러 그 출마 예비자들을 봐도 네. 울산의 보수 정치 세대 교체가 박성민 의원이 중심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예.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지금 예. 그 바로 직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그대로 갑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던데요. 지금 5월 10일까지는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맞습니다. 네. 대통령을 배출한. 예. 근데 5월 1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여당이죠. 그런데 6월 1일이 지방선거인데 여당이 1번 아니냐? 보통 이렇게 아닙니다. 그 아니에요?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아. 더불어민주당이 1번 여전하고요. 국민의힘은 2번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아. 국회의석 그리고 다수당이 어느 거냐? 국회 다수 의석 순으로 이 기호 순번을 정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6월 1일까지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확 바뀌어가지고 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번 거대 야당이 확 줄겠습니까? 네. 이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니까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1번이고요. 국민의힘이 2번으로 확정적입니다. 예. 이 질문 잘했네요.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헷갈리습니다. 여당은 무조건 우리가 1등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그렇군요. 자, 마무리할까요? 우리는 이제 6월 1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5월 10일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그 국정 동력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다시 우리가 심판하느냐 이런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정치인이나 정치가를 우리가 말할 때는 이분들은 비전과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정치꾼이 있습니다. 정치꾼은 자신의 이익만 쫓습니다. 그리고 예, 선거만 있으면 나서고 선거만 생각하는 말 그대로 꾼입니다. 그래서 꾼이라고 하는데요. 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정치인, 정치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정치꾼을 선택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이슈 타파 이웃편 뉴스의 김잠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김잠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